축구문화연구소장 양한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은 아스날과 아스톤빌라전 전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술 분석은 일요일에 다 끝났어요. 하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합니다. 아스날과 아스톤빌라전은 아스날 팬분들이라면 아주 재밌게 봤을 겁니다. 현재 아스날은 맨시티전 대패 이후 리그컵 리즈전을 포함하여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스날은 15득점, 4실점, 5클린시트로 기록상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토트넘전을 제외하고는 만족 못하는 아스날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톤빌라전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맨 먼저 아스톤빌라는 이날 3-5-2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니 잉스와 올리 와킨슨을 투톱을 필두로 해서 현재 무시무시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양쪽 윙백인 메타게과 매튜 캐시가 아스날의 수비진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4명은 EPL 내에서도 수준급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스날은 어떤 전술로 이들을 대비하려고 했을까요? 이날 아스날은 네이버 스포츠 기준으로 포메이션 4-2-3-1 으로 나왔고 스포티비에서는 4-4-2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실제 경기에서는 어떤 포메이션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둘 다 나왔습니다. 아스날은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라카제트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며 4-2-3-1 형태로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빌드업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 4-4-2 내지는 4-4-1-1 형태로 수비했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3백으로 나온 아스톤빌라는 중앙에서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는 3백이 최대한 공을 돌려야 합니다. 아스날은 이 3백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전방 압박 시에는 4-2-3-1을 준비했고요. 한편 아스톤빌라가 중앙선을 넘어 공격을 한다면 윙백 타겟과 캐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아스날 수비는 4-4-2로 그들의 양측 윙백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스톤빌라는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올리 와킨슨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로 마갈량이스는 와킨슨에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61분 부엔디아의 슛을 선방한 램스데일이 마갈량이스에게 아주 격렬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갈량이스가 슈팅각을 너무 잘 막아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램스데일의 슈퍼 세이브로만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저 위치에서 하살표 방향이 가장 슛차기도 좋고 골 성공률도 높은 각도입니다. 하지만 마갈량이스가 그 각을 완벽히 차단해 주었네요. 램스데일과 마갈량이스가 서로 겹치지 않고 슛각을 정확하게 좁혀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시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상대 아스톤빌라를 철저히 봉쇄하며 전반전 기준으로 아스날은 아스톤빌라에게 슈팅을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왜 아르테타가 플랜 A가 대단한 감독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은 누누 타바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티어니가 왼쪽 측면에 나왔을 때는 비교적 패턴이 단순합니다.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나 컷백 플레이를 하지만 아스날에서는 수비진과 경합을 이겨내 티어니의 크로스나 컷백을 받아줄 공격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어니가 아무리 좋은 기회 창출을 하더라도 골로 연결하지 못하니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박스 안을 지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누 타바레스는 티어니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타바레스는 티어니와 달리 왼쪽 측면이 아닌 안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 돌파를 막아야 하는지 오른발 슈팅을 막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혼란이 왔기 때문에 타바레스는 여러가지 공격 패턴을 섞어가며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혼란시켰습니다. 또 지금 아스날의 왼쪽 공격은 스미스로우가 나왔는데 사실 스미스로우는 인터뷰로 밝혔듯이 중앙보다는 왼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티어니가 왼쪽 윙백으로 나오면 로우는 어쩔 수 없이 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타바레스가 오른발을 이용하는 언더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미스로우는 좀 더 왼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는 티어니보다 누누 타바레스가 지금 현재 아스날 스쿼드에서는
전술상으로 더 중요한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스데일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왜 램스데일이 오고 아스날의 성적이 좋아졌는지 전술적인 이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카가 토트넘전에 부상을 당하며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통 자카가 선발로 나오면 자카는 3백의 좌측 스토퍼 자리에 위치해 아스날의 빌드업의 핵심을 맡았는데요. 저는 이 역할을 과연 누가 수행해줄지 아르테타의 전술이 궁금했습니다. 아르테타는 보란듯이 램스데일을 3백의 일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파티와 로콩가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는 결국 아스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 중원 싸움에 승리하여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르테타는 본인이 왜 자기가 좋은 감독인지 이번 아스톤빌라전을 통해서 자기 PR을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반 80분부터는 수비 호로쇼가 있긴 했지만 이는 아르테타의 전술이 전반에 높은 강도의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는 집중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전반전에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골을 넣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력일지라도 말이죠. 결국 그 전반전에 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는 그 골을 지켜냈으니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르테타를 찬양하는 찬양론자적인 이런 전술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아스날의 행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구문화연구소장 양한빈이었습니다. 빠이! 고품질 라디오 방송 축구문화연구소